안녕하세요. 블루바넷입니다. 벌써 11번째인가요? 이민 스토리 에피소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Part 2로 했는데 이거는 실제로 미국 학교의 ISD 우리 뭐 어떻게 나요? 지구 교육청이라 그래야 되나?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학교 레벨이 아니고 학교 윗단이 되겠어요. 거기에 그 지구연합회 같은 정도 규모인데 거기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참고로 여기 뭐 다이버시티 그죠? 그 다양한 인종들이 살다 보니까 수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의해 약간 그 다른 문화권에서 온 그 학부모한테 와이프가 이제 봉사를 많이 하고 발런티어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의뢰를 받았어요. 한국 학생이 많지는 않은데 너네 학교가 그 한국 학교 시스템하고 어떤 게 다른 부분이 있고 그 목적은 뭐냐면 그런 다이버시티 백그라운드 갖고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미국에 잘 적응하고 어떤 챌린지가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들, 그 미국 선생님들이 이해를 해야 왜 이런 행동을 하지?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걸 기획한 것 같아요. 의도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미국 시스템을 잘 따라가려고 하지만 미국 선생님들은 한국 교육 시스템을 전혀 모를 거 아니에요. 전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거꾸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많이 만들어주고 기본적인 거는 이제 다른 한국 학부모분이 잘 만드신 게 있는데 거기에 내용에서 제가 많이 또 살을 붙였는데 저도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거꾸로. 왜냐면 저도 한국에서 초등, 중등, 고등학교, 대학 석사까지 했지만 다 알고 있다고 해도 막상 생각해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그 초등학교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그죠? 학생 수도 좀 줄고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서 좀 물어보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너무 사설이 길어졌네요. 오케이. 그러면, 무슨 내용을 얘기했는지, 그러니까 미국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발표한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눈높이가 미국 선생님들이 궁금해하는 한국 학생들이 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환경에 자랐는지, 그죠? 거기서 태어났으면 어떤 문화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지. 근데 좋은 점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20년 전에 미국에 처음 왔었을 때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한국에 대해서 많이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요. K-POPs, 그죠? K-뷰티, K-드라마 등. 그러니까 선생님 본인들이 한국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친척이나 뭐 조카나 그죠? 누군가는 케이팝에 빠져 있다든지 나중에 이렇게 뭐 원투원으로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긴 해요. 제가 나중에 다른 에피소드를 할 때 좀 그 부분을 좀 샤킹한 내용이 될 수 있는데 한글을 막 배우는 외국 사람도 있고 제가 20년 전을 자꾸 20년 저 나이가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20년 전 20대 때 왔을 때 생각해 보면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요. 요즘에 이민을 오면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환경에서 오시는 것 같아요. 저 때는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항상 질문이 뭐냐면 South Korea, North Korea. 왜냐면 이 South, North Korea만 알아도 대단한 거고요. North Korea는 또 알아요. 그래서 North Korea인지 항상 물어봐요. 그래서 근데 기분이 되게 안 좋았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설명한 거는 이제 한국에 대해서 지리적인 그죠? 그다음에 수도가 어디고 그리고 이제 그 한국의 시스템이 아직도 제가 3월에 우리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미국은 대부분이 9월에 시작하는 시스템이고 근데 미국도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죠? 사립도 있고 또 캘리포니아 그때 보면은 제가 그때 캘리포니아 이사를 갈 뻔했는데 거기 특정 학교는 특정 어느 지역은 9월에 시작하지 않고 조금 약간 중간 8월에 시작한다든지 약간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하는 일반적인 걸 말씀드린 거죠. 일반적으로 미국에는 9월에 시작하는 9월 학기, 9월부터 이제 학기가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이제 한국은 좀 다르다, 그죠?
그리고 한국은 여름방학은 긴데 미국도 마찬가지죠. 뭐 5월 6월 해가지고 2달 넘었던 것 같아요. 기간이 굉장히 길고 한국과 비슷한 거 한국보다 더 길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은 여기 이제 초등학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겨울방학이 되게 짧아요. 그죠? 한국은 겨울방학 되게 길었던 것 같아요. 여름방학하고 저 때만 해도 뭐 40 며칠씩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는 6334잖아요. 그죠? 6학년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여기도 대학은 비슷하지만 여기에는 이제 633 우리 같은 시스템도 있고 여기는 이제 524 그죠? 5학년까지 초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미들 스쿨이라고 하기도 하고 주니어 하이 뭐 시니어 하이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대학 전까지 12년 교육은 맞고요. 그죠? 예, 그런 경우 있고 여기도 이제 기프트 학생, 잘하는 학생은 이제 월 한 학년을 뛰어넘는 경우가 있고 또 너무 이제 공부가 취약하거나 잘 안 되면 부진하면 요급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오늘 너무 말이 길어지네요 오늘.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거는 그 학교 선생님이 물어보는 것들 답을 한 거예요. 저희가 뭐 제가 일부러 한 게 아니고 어, 학교 다니는 날짜 수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느끼면은 아까 말했던 겨울 방학이 여기 좀 짧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는 이제 스프링 브레이크 한국에도 봄방학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 기준으로 했을 때요. 여기 제가 썼죠. 이제 제 기억으로 더듬어서 한국은 이제 겨울방학이 굉장히 길었고 그죠? 그 좀 차이가 초등학교 기준 말씀이면은 예전에 저도 초등학교가 9시부터 항상 시작하고 어 1교시가 그래 뭐 1, 2, 3 뭐 점심 먹고 뭐 이런 개념인데 여기 이제 초등학교 이건 좀 확인 더 해봐야 되는데 저희 초등학교 아이 같은 경우 지금 3학년인데 7시 45분에 조회가 시작을 해요 학교에서. 그래서 그 시간 늦게 그 이후에 가면은 이제 tardy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각이 되는 거죠. 예, 지각이 되고 굉장히 일찍 시작해요. 예, 그래서 어, 일찍 재워야 되고 그리고 수업은 오후에 한 2시 40분에서 50분에 끝나요. 50분에 끝나고 점심시간이 좀 일찍인 편이고 여기는 12시가 아니고 뭐 11시 얼마 그러니까 간식 시간도 있고 예,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기서 요청한 건데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이 US 시스템에 어떤 챌린지가 뭐가 있겠느냐 아는 대로 써달라고 해서 이건 정말 좀 주관적인 내용이 들어갔는데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이 좀 많이 있어서 요즘에 한국 초등학교 시스템이 많이 좋아졌다고 들었는데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최대한 제 경험과 또 좀 네이버 찾아봐가지고 요즘에 또 어떤지 분위기도 좀 파악을 해봤는데 한국이 좀 많이 요즘 좋아졌다고 하는데 미국은 저도 이제 참관도 해보고 그죠? 예전에 외국인 학교도 가보고 한국에 있을 때도 굉장히 인터랙티브해요. 뭐 발표도 많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그냥 듣고만 있는 거가 힘들어요. 여기서는 뭐 할 수도 있지만 저 한국에 다닐 때는 전혀 없었어요. 저는 그게 좀 마음에 들어요, 진짜. 그리고 이제 학생 수도 적으니까 여기는 20명 이하 반도 많고 20명이 조금 넘어도 뭐 20대 20명 초반인데 한국은 학교 나름이긴 하지만 저 때는 뭐 55명이었어요. 50명. 요즘에는 뭐 30명대에서 뭐 35명. 근데 좀 과밀한 학교는 뭐 40명은 안 돼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어떻게 그죠? 선생님이 이게 힘들 것 같아요. 인터랙티브하게 한다는 게. 그래서 여기는 뭐 question, 뭐 presentation. 이 프레젠테이션이 많아요. 학교 그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도 많고. 그리고 이제 being creative 했는데 아이가 준비하는 과제물 같은 거 보면 저 때는 시험 잘 보는 애가 좀 잘 외우면은 시험 잘 보잖아요. 그죠?
좀 심하게 얘기하면 너무 암기력에 의존하는 우린 교육이었던 것 같은데 제 때만 해도 요즘에는 좀 좋아졌길 바라지만 여기는 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많아요. 그 과제 같은 거 보면 과정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게 많고 그 사이언스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죠? 사이언스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로젝트로 발표해. 그러니까 우리는 프로젝트라는 개념이 대학 가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대학에서 하려고 하니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죠?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뭐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는데 요즘 학생들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지만 하여튼 요즘에는 방과 후 활동도 많이 하고 우리 때만 해도 없었어요. 전혀 그런 게 없고 뭐 특활이라 그러죠. 뭐 바둑반, 서예반 뭐 이 정도였지. 근데 여기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뭐 사이언스 프로젝트 같은 걸 해요. 그러면 물론 부모님이 약간 도와줘야겠지만 다 해주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못하는 것만 좀 어드바이스 해주고 아이가 뭐 풀도 붙이고 그죠? 책도 읽고 자격이 다 들어가야 되죠. 발표를 해야 되니까. 참 그런 게 너무 마음에 들고요. 그 액티비티가 개념이 많아요. 그죠? 여기 어떤 개념은 뭐 클래스룸에 그 이제 가을 되면 땡스기빙 전에 그 펌킨 여긴 펌킨 우리나라 그 호박이 아니죠. 이게 그 동그란 호박 큰 거. 거기에 칼로 파고 부모님도 오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한국에서는 부모님이 바쁘시니까 오라 그러면 한 명 갈까 말까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부모들의 참여율은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게 너무 당연시 여기고 여기도 물론 바빠서 못 오신 분 많이 있어요. 근데 한국하고 비교해 보면은 너무 차이 나요. 그죠? 한국은 거의 다 안 오시고 그죠?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학교에서 요구도 안 하지만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뭐 부모님 오시라 그러면은 바빠도 한 명 꼭 가고 회사도 회사 나름이지만 일반적인 경우 말씀드리면 뭐 학교에 아이 때문에 가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회사에서도 어그리해서 나오는 경우도 많고 저도 이제 그 학교 회사 낼 때 다행히도 한국에 회사 낼 때는 상상도 못했죠. 그런 거. 예, 그게 좋은 것 같고 그런 액티비티 그런 걸 너무 많이 해요.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활동을 한다는 게 파티 같은 것도 많고 어, 가끔은 이제 외부 업체 불러가지고 저 하루는 수영하는 날로 해가지고 막 그죠? 그 우리는 좀 좋은 학교나 좀 자산 학교, 프라이빗 스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용인 에버랜드 같은데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학교에 그걸 불러서 그죠? 그냥 물 그 스플래시라든지 그 이렇게 수영복 입고 뭐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물론 더 좋은 학교는 프라이빗 스쿨 같은 경우는 아예 풀장이 너무 잘 돼 있어서 학교에 뭐 그런 걸로 들은 것 같은데 여긴 퍼블릭 스쿨 제가 말씀드린 거죠. 퍼블릭 스쿨 다니거든요. 그래서 수업료 없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길어졌네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선생님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이제 의뢰를 받은 거예요. 또 한국 학생들은 어떤 경향이 있느냐, shy, 그죠? 좀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서는 좀 우리도 이런 부분이 꼭 장점만은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좀 리더 역할도 좀 할 수 있어야 되고 앞에 나가서 발표도 좀 열심히 잘 하고 그죠? 어, 그 영어 교육이 예전에 우리 보면은 그 문법 교육, 리딩은 되게 잘해. 그리고 한국 여기 오신 분들 보면 리딩이 잘 못하는 사람은 거의 제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아예 못하시는 분은 있겠지만 영어를. 근데 이제 speaking, listening, 그죠? 그 부분이 근데 여기 보면 다른 에이시안들 보면 특히 인도 분들 보면은 말을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여기 인도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중산층 이상이고 학교에서도 영어로 이제 수업을 듣고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요점이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영어 교육들 받고 우리가 학력이 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평균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그런 사람들, 그런 다른 아시안 국가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배웠고 했는데 영어 교육도 엄청 투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구어적인 colloquial English 부분이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다행히도 젊은 학생들은 이제 와서 빨리 적응하기 때문에 문제 없는데, 이제 부모님 우리 같은 세대 이후의 분들은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룹 프로젝트, 이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아직도 그래도 어, 좀 한국 시스템에서는 그죠? 요즘에 그 봉사도 많이 하는 것도 있고 과외 활동도 많이 한다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긍정적인 것 같아요. 한국 그것도 그 트렌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학생들은 좀 더 그 규칙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그 장점이죠. 여기도 이제 여기 문제 학생들 있고요. 뭐 ADHD, 그죠? 뭐 주의력 산만하고 그런 학생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그런 그 쉽게 말하면 문제라고 하기 좀 그렇고, 하여튼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위해서 여기도 특수 에듀케이션, 스페셜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반이 운영이 되고 있고, 각 반에 그런 그 적응 못한 학생을 위해서 서브 교사를 이제 정규 그 교사 말고, 저희 와이프도 이제 그런 걸 했었어요. 그걸 발런티를 했었는데, 예. 말이 많이 길어지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국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한국 학생들이 그건 참 좋아요. 우리도 그렇고 최소한 중간 이상은 다 가는 것 같아요. 아무리 못해도 여기에 그 부분은 우리나라 전체의 그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공부 아이들 자체들이 남을 의식해서 경쟁 어렸을 때부터 너무 경쟁적인 부분에 길들여진 것 같은데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죠? 그리고 부모님도 되게 적극적인 것 같고, 대부분 그렇죠. 생업에 쫓기신 분들 한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경우에는 정말, 예.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그 선생님들이 요구한 건데, 한국 학생들 위해서 뭐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제 한국 학생들이 이제 갓 이민 온 학생들, 그죠? 그러니까 아주 어려서 와서도 이제 한국에 학교 다니다가 특히 온 학생들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제 주변에 본 적도 있고 그제 들은 적도 있는데,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우리 아이는 그래도 한국 학교도 다녀봤어요. 여름에 참관 학생으로. 근데 보면 이런 프로액티브한 미국 시스템에 적응을 아무래도 좀 그죠? 바로 적응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그런 차이를 이해하고 좀 인커리지 해줘라. 그래서 그런 아까 샤이한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런 프로젝트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으니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그런 걸 이해하고 좀 더 기회를 더 제공하고, 그죠? 어, 격려해줘라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한 부분이 좀 어떤 면에서는 우리 그 교육 환경에서의 차이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 적응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쓴 건데, 이제 전학 온 학생들 한국에서 바로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커리큘럼을 따라가기에 좀 낯설어 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좀 쉽게 말하면 멘토링을 좀 해줘야 된다는 개념이었고요. 근데 일반화하기 참 어렵죠, 그죠? 학생도 다 다르고 참, 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학생들이 겪는 가장 큰 두려움과 챌린지가 무엇일 거냐. 특히 전학 온 학생들은 영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게 과묵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죠? 학생들하고 영어로 얘기를 자연스럽게 못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 처음에는. 근데 젊은 학생들, 어린 학생들은 그 부분은 어른보다는 훨씬 빨리 적응이 되겠죠. 근데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언어만 그런 게 아니고 컬처 디퍼런스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컬처 쇼크하고 영어적인 차이, 그 두 가지를 다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학생들은 이렇게 경쟁적인 에듀케이션, 우리는 반득수, 석차 뭐 이런 거에 되게 많이 노출돼 있잖아요. 저 때는 심했거든요. 막 1등, 2등한 공개적으로 막 앞에 나와서 저기 선생님이 불러내서 호명해서 축하한다 그러고, 반대로 뭐 꼴찌한 애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데
전체 학생한테 좀 무한하게 그리고 등수별로 이렇게 붙여놓은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데 요즘에는 안 그러겠죠. 그래도 굉장히 경쟁적인 걸로 또 많이 들었어요, 그죠? 대부분 자기의 그 등수를 다 알고 석차. 근데 여기에는 이제 뭐 A, B, C, D 뭐 이런 그레이드는 다 있는데 그런 등수라든지 이런 노출이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느낌에도 한국만큼 이런 경쟁적인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린 학생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그 다음에 한국 학생들은 부모의 기대가 너무 크잖아요, 그죠? 미국 부모는 다 그런 건 아닌데 미국 부모들은 이렇게 좀 어, 아이라 그래서 뭐 내 아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미국 부모도 그런 익스트림 케이스는 있지만 대부분은 아이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봐서 최대한 많이 배려를 해주거든요. 물론 야단칠 때 되게 그 무섭게 야단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자녀를 내 소유물이라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을 내가 뭐 의사를 못해서 너 의사해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걔가 그 독립적인 인격체를 보는 거죠. 어려도 참 그게 좀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런 게 항상 느껴지고요. 이것도 뭐죠? 또 있나요? 이거는 또 부모로서 그죠? 어떻게 약간 학생 입장이고 근데 이건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부모로 입장에 봤을 때는 아이가 특히 초등학교만큼은 너무 경쟁이 치여가지고 저 예전에 저도 한국에서 과외를 한 적이 있어요. 석사 다닐 때 영어 과외를 했는데 학원에서 초등학생이 7개인가 과외를 하는 애를 제가 가르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학원에 있었기 때문에 뭐 그때 느낌은 뭐냐면 아이가 이제 아버님이 이제 기장 되게 잘 사는 집이죠. 너무 초등학교 때 그렇게 하니까 애가 너무 여유가 없어요. 스케줄이 거의 연예인 스케줄이거든요. 그게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좀 불쌍하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죠? 왜 그렇게까지만 해야 되는지. 너무 어렸을 때는 좀 초등학교 좀 놀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죠? 너무 뭐, 근데 우리는 너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 시험이나 이런 부분이 좀 적어 보이는 것 같고, 요즘은 많이 좋아졌다고 저 들었어요, 한국에. 근데 저 때만 해도 예전 생각했을 때 재미있는 기억이 별로 없어요. 학교 다니는 게 별로 즐겁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예체능이 되게 중요하죠, 그죠? 여기는 학부모들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많이 시킵니다. 근데 우리는 예체능을 너무 그니까 그 전공하는 아이들 빼고 우리 뭐 국영수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너무 그거에 포커스 둬가지고 좀 아트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부모님들이 신경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은데 여기는 뭐 여자애들 뭐 축구도 시키고 그죠? 그리고 악기는 기본적으로 하나씩 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을 다 가져요. 예, 되게 그 장려하고 실제로 저희 아이도 지금 태권도 했다가 피아노도 좀 했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지금 미술 하고 있는데 미술 대회 내보내보면 그 창작 그죠? 그러니까 다른 걸 정물화처럼 잘 보고 베끼는 뭐 그것도 점수에 들어가겠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자기만의 어떤 고유한 크리에이티브한 거를 넣어서 뭔가 그림에 페인팅한 걸 더 평가를 잘해준다고 들었고 그 미술 선생님께서 한국 분이신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PTA 그러니까 이거는 학부모 Parents Teacher Association 이 PTA 활동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한국보다 우리 와이프도 이제 PT 활동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합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건 질문이 있고.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했네요. 근데 하여튼 근데 지금 굉장히 임프레시브하게 이 정도의 레벨로 발표한 다른 나라 그 다이버시티 국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임프레스했다 그러고 다른 기회를 통해서 또 발표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여튼 뭐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홍보도 되는 거였고 그죠? 또 이 차이점을 이해시키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다음에는 저도 한번 필요하다면은 직접 발표를 해볼 생각입니다. 와이프 시키지 말고
네,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블루바넷이었습니다.